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그 자동차 칼럼니스트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클래식베이 대표 박변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다시 5년 만에 부활이 됐는데 좀 박병계 대표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절하세요. 차 좋아하시는 많은 네. 분들 모시고 좀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저기 원래 BMW를 너무 좋아해서 모은 게 막 다 BMW였어요. 근데 제가 독일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야, 차는 벤츠구나. 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매나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이제 보고 있던 부인인 베르타 벤츠가 네.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시제품을 타고 아들 둘을 태우고 친정집을 가요. 그래서 12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몰래? 네, 남편 몰래 갔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는 지역 신문마다 다 나온 거예요. 요즘에 뭐 한국에서 얘기하는 예. 올드카, 네, 올드카, 영타이머, 클래식카, 네, 클래식카, 그리고 뭐 올드타이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부 뭐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되게 오랜만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숫자 이런 거 막 틀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막 지적하시면은 근데 댓글 달린다고 이제. 댓글 달리죠. 관계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더라. 그 옆에 있는 차는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 처음 수입자세요. 네. 돌아가신 작고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83년 모델을 86년도에 수입하셔서 아마 저희 나이 때 타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42년생이시더라고요. 대충 나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86년도에 수입하셨으니까 한 40살 초반? 네, 40대 초반에. 네, 40대 초반에 본인이 직접 수입하셔서 그 원부를 보면 삼땡땡이라고 돼 있어요. 삼성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이렇게 네, 쪄져서 다 나오는데 지금은 별표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띄었을 때 삼성전자를 봤었는데 이게 국내에 지금 정확하게 몇 대가 지금 있죠? 요 2.3 모델은 예. 2대가 있고 예. 한 대는 수합한 차량입니다. 아, 그 바디하고 엔진하고 네네. 따로따로 네, 만든. 그 부품차를 캐나다에서 가져와서 예. 엔진하고 파워트레인 계열하고 바디킷만 옮겨서 심은 차가 한 대가 있고 요거는 전기형이고 후기형이 이제 2.5 2.5, 16V. 16V. 예. 예, 그게 이제 한 대가 있는데 그거는 곤색. 네, 그거 딱 세 대라고 보면 아, 되죠. 그럼 이게 거의 유일한 차겠네요. 국내에 그렇죠. 있는. 예. 정확히 오리지널리티를 따지면 유일한 차라고 보면 되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승도 하고 네네. 취재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네네. 그 엔진하고 파워트레인은 리스토어가 거의 다 끝났고 네네. 뭐 한 70% 정도 됐다고 네네.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리스토어라고 하기에는 좀 되게 독일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리스토어란 말을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무서워. 리스토어란 말을 쓰기가 네. 우리나라에서 리스토어 하면 뭐 이렇게 겉모습 이쁘게 하고 이렇게 리스토어라고 하잖아요. 독일은 후방 감지기 다는 것도 리스토어라고 안 돼. 독일은 네. 원래 있는 거를 다 풀어서 네. 녹 제거하고 다시 아연으로 넣어요. 옛날 차를. 그래서 새로 도색을 하고 엔진을 풀 오버를 한 다음에 그래서 0으로 쓰더라고요. 그래도 불법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벤츠 클래식 센터 이제 미국에 있는 네네. 거를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거는 여기 지금 와 계신 공기업 네네. 그 책임님이 그때도 이제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차를 한 대 리스토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000시간 정도 작업 시간.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 사진을 그만큼 남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료로. 네.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스토어라고 하는 분야를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술이라고 하자고요. 네, 술이에요. 술이.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에 있는 오래된 차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배선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에서 그게- 많죠. 예. 문제 많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차를 타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후방 감지기도 달아야 되고 오디오도 달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네. 한도 끝도 없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차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작업을 다 마친 것도 아니고 그 차가 여기저기 이제 팔려 다니다 보면은 그렇죠. 그거 멀쩡했는데 제가 사니까 뭐 전기 쪽 문제 생겨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차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시트를 만드는 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내 차의 연식이랑 클래식 모델명을 센스. 네. 보내주면은 걔네가 그 시대에 나왔던 가죽을 구해줘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말씀하셔서 네. 갔다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작업을 하는 데도 있고 일본에서 제가 아시는 컬렉터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6개월에 한 번씩
유럽을 가시거든요. 한 달 네. 동안 가시면은 컨테이너로 2개를 부품을 싣고 오세요. 와. 네. 오리지널 부품. 어마어마하네. 제뉴인 파츠 아니면은 네. 나머지는 그분 이제 이렇게 성 같은 데 사시거든요. 되게 큰데.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성 같은 데 사시는 분인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가면은 지하에 자기 이렇게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 스펙대로 이제 부품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없는 오. 것들을. 그리고 반드시 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품은 내가 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력을 확실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차에 차의 대한 얘기를 얘기를,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1902 2.3 16밸브 16배고. 이 개발 배경이 되게 또 재밌죠. 재밌는 네.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W201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그 디자인의 흐름을 네. 좀 이렇게 살짝 바꾸는 그 시점에 있었던 차예요. 이제 브루노 사코라는 사람인데 브루노 여기 사코. 좀 있으면 아마 사진 나오는 네. 아저씨 있는데 그 아저씨가 현대적인 벤츠의 어떤 디자인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죠. 아,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네, 전환점이 디자인이네요. 될 수 네. 있었고 벤츠가 사실은 모터스포츠에 되게 소극적인 회사였었어요. 그러네요. 다른 네. 회사들보다 보면. 왜냐하면은 1950년대에 르망에서 벤츠 SLR 경주차가 네. 관중석을 덮쳤거든요. 달리다가. 그래서 50명 정도가 죽었어요. 흑역사네요. 80명 정도가 전체 이제 희생자 수라고 나와 야. 있는데 이 차 세나라는 세나라고도 부르죠. 이게 별칭이 세나잖아요. 그렇죠, 세나. 그 세나가 타서 네. 이게 GP 슈트라케 오픈 때 예. 아마 1등을 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원래는 있는데 이제 198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1902의 요 코서스 버전이 네.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벤츠에서 당시에 네. 미션이 내려온 거예요. 마케팅 팀에. 어떤 미션? 이거를 좀 띄워봐라. 음. 띄워봤는데 그 중에 안이 나온 게 뭐냐면은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F1 레이서들을 모아서 레이스를 열어보면 어떻겠냐라는 아. 의견을 누가 낸 거야. 차는 순정 상태인가요? 아니죠. 걔는 이제 조금 달랐죠. 근데 어쨌든 1902 2.3을 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해봐라 했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이벤트가 없어졌는데 원래는 그 레이스 오브 챔피언스라 그래서 네. 매년 연말에 12월에 카테고리 상관없이 모든 드라이버들 유명 드라이버들이 모여서 똑같은 차로 레이스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리를 갔다 왔는데 많은 걸 느꼈어요, 진짜로. 거기 이제 가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 이제 지인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서킷 가기 무섭다고. 그쵸. 네. 인제를 저희가 11월 13일 날 갔다 네, 왔죠. 11월에 갔다 왔죠. 같이 네. 갔다 왔는데 일단 추월하는 방식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전 세계 어느 서킷을 가도 왼쪽 추월이거든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왼쪽 추월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도 바로 있고. 그냥 컷하고 들어오니까 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뉘르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하잖아요. 게임을 하듯이 하는 건 좋은데 네. 실차 가지고 게임 하듯이 해버리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뮬레이터 뭐 이런 게임방 같은데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란투리스모나 여러 가지 이런 게임을 가지고 네. 연습을 해서 서킷을 들어오니까 뭐 그냥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서킷은 또 사고 나면 그렇죠. 이게 내가 전부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서킷에서 예전에 사고 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서킷에서는 사고 나는 지점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네. 사고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한 달 월말에 이제 정산을 해요 보통. 그 가드레일 망가지면은 네네. 월말에 정산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명이 맨 처음에 이제 사고를 내잖아요. 네. 그럼 가서 자기 이름을 써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거기서 사고 나면 그 밑에서 또 이름을 써놔요. 그게 이제 3명, 4명 쌓이면은 네. 이 개인들이 부담이 되는 비용이 적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N분의 1이에요? 네, 가드레일 한 판에 한 200만 원 정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200만 원을 개인이 내면은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냥 선수들끼리 그렇게 하자. 거기다 이름 써놓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일괄 정산하는 것도 있었어요. 아, 되게 좋은 방법이네. 재밌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절대 맞들이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4기통 고회전 엔진. 옛날 혼다 엔진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쫙 빠바바바바바 하는 그거. 근데 두 번째가 V12 엔진. V12. 네.
V. 이탈리아. 아 V12는 많잖아요. 네, 뭐 많죠. 벤츠도 있고 벤츠도 뭐 있고. BMW도 있고 많은데 그리고 세 번째가 V12의 고회전. 페라리 엔진 같은 것도 있죠. 그게 이제 네. 페라리 엔진. 그런 거 이제 한번 맛들이면은 이제 네. 오늘 순서 이제 여기서 네. 마무리가 되고 오늘 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첫 회라. 그래서 오늘 이 차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 행사가 끝나면 차량 뭐 열어보셔도 되고, 편하게 보셔도 네, 돼요. 앉아보셔도 되고, 네, 뭐 시동 걸고 앞으로만 안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자유롭게 보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경품 추천을 네.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데 경품이 의외로 되게 많이 네. 준비했어요.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폼마레아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그 제공해 준 건데 DTM에서 대회할 때 네. 썼던 데칼들이 들어있어요. 데칼 들어있는. 이것도 한국인을 이겨라. 자, 그러면 받으신 분 말고. 이 공간을 오픈을 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차 구경하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가실 때 꼭 까먹지 말고 기념품 가져가시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사실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씩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또 지금처럼 이런 상황 이렇게 좀 좋게 성원을 해주시면 또 즐거운 또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